신설하는 방안입니다. BTS 멤버 7명 전원이 참여하는 경우 연간 120일 안팎으로 해외여행과 부대외 체류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별도로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외 콘서트, 시상식 참석, 방송 출연을 포함한 온 오프라인 홍보활동 등입니다. 다만 영리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등 공익성이 인정되거나 일정 수익이 공익 목적에 기부되는 경우로 한정하자고 돼 있습니다. 이 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예술체육요원에 BTS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편입하자는 제안입니다. 병역법을 개정해 편입 대상을 대중문화예술상 수상자까지 포함하자는 건데, BTS는 지난 2018년 멤버 전원이 한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화관 문화원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달 중 국방부, 경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다음 달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일정도 보고했습니다. SBS 정혜성입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고소한 방송인 박송 씨가 검찰 조사실에서 부친에게 폭행당해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박 씨 측은 친형 고소 이후 부친으로부터 흉기로 해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들것에 실린 채 검찰청 밖으로 나오고 곧이어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방송인 박수홍 씨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서부지검 조사실에서 친형의 출연료 횡령 사건으로 대질 조사를 받으려던 박 씨가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겁니다. 당시 조사실엔 박 씨와 박 씨 친형, 형수, 참고인 신분인 박 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박 씨가 가족에게 인사도 하지 않아 화가 나서 정강이를 쳤다고 SBS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와서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게 자신인데 다시 인사를 안 하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저같이는 쳤어요 내가. 폭행 직후 과호흡 증세를 보인 박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박 씨 변호인 측은 친형 고소 이후 부친으로부터 흉기로 해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받아 폭행 사건 당시에도 방검복을 착용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4월 형과 형수가 수십 년간 출연료 등을 횡령해 100억 원 넘게 가로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난달 13일 형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80대인 아버지가 조사 직전에 50대 친아들을 돌발적으로 때릴 걸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질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검찰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이번 주 내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어제 오후 경북 구미공단에 있는 휴대전화 유리필름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9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을 끄는 과정에서 소방대원 3명이 다쳤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 위로 솟구치고 시뻘건 불길은 공장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소방대원이 물을 뿌려보지만 공장이 워낙 넓어 역부족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구미시 국보동 4공단 안에 있는 휴대전화 유리필름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새까맣게 해서 지금 바람 따라 지금 불고 있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소방차 사다리 타해가지고 물 쏘고 있고요.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50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계속 잡히지 않자 저녁 6시 15분부터 대응 2단계로 올렸고 소방대원 100여 명과 차량 43대를 동원해 9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소방대원 3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공장 근무 인원 200명 중 어제 근무자 130명은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공장은 축구장 5개 면적 규모로 일반 철골조 샌드위치 패널 건물입니다. 공장 내부에 유해 화학 물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소방당국은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기 위해 단골 정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네, 시사평론가 코멘트를 해주시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어 첫 소식부터 보시죠. 온라인으로 많이 쓰고 있는 구글 번역기 이야기를 김치용 배추를 구글 번역기에 검색하면 시속 60km 구간입니다. 김치용 중국 배추로 나와서 논란이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최근에 가장 많은 문의를 받는 것 중 하나가 배추의 영문 표기가 차이니스 캐비지인데 이걸 좀 바꿀 수 없냐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김치 공정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우리 누리꾼들이 영문 표기에 차이니스가 들어가서 많은 걱정을 하는 것 같다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는 김치용 배추의 영문명을 김치 캐비지로 인정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는 이 구글 번역기에서 김치용 중국 배추라고 나오는 데다가 구글에서 김치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간체자와 번체자 모두 파워 차이로 이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 교수는 지금부터라도 김치에 관한 표기 오류부터 올바르게 바꿔나가야만 할 것이다 라면서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도 전해주십시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포상으로 지급하는 손목시계의 품질이 일부 떨어져서 민원이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상품 손목시계 품질과 관련한 민원 사례가 지난 2018년부터 20년 국민신문고에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한 민원인은 퇴직 포상으로 받은 대통령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작동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썼고요. 국무총리 시계를 받았다는 민원인은 시계 눈금이 떨어졌다며 부실한 기념 선물은 주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가격 역시 부처별로 적게는 개당 22,000원에서부터 많게는 10만 원에 구매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행안부는 부서별로 디자인과 세부 사양 등이 다른 데다 필요한 수량만큼 구매에 단가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품질 불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억 5천만 원가량 늘린 13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뉴스닥 마지막 소식인데요. 요양병원에서 퇴원한 노인이 병원 측의 클릭 실수 한 번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사망자로 돼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민원인은 지난 6월부터 아버지의 기초연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주민센터에 확인을 해보니 살아있는 아버지가 행정기관에 사망 의심자로 등록돼 인감 등이 말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 조사 결과 이번 사태는 민원인의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퇴원 버튼과 사망 버튼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 직원이 실수로 퇴원 대신 사망을 클릭했다는 것입니다. 최종 검증 책임은 자치단체에 있지만 군산시도 추가 확인 없이 민원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기초연금을 끊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군산시는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지급하지 않은 기초연금을 돌려줬습니다. 요양병원 측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망했다고 잘못 통보한 내용을 즉시 수정해 일반 퇴원으로 정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쌍방울그룹 박모 전 대표가 지난 2019년 북한 측 인사에게도 고가의 사치품을 건넨 정황을 검찰에 포착했습니다. 대북 사업에 공들이던 쌍방울그룹이 북한 인사에게 직접 금품을 건넨 정황이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는 2019년 1월 경기도와 대북 교류를 해온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모 회장을 사내이사로 영입하고 광산 개발 시속 60km 구간입니다. 목적에 추가했습니다. 4개월 뒤 쌍방울은 중국 선양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관광지 개발 등을 공동 추진하고 특히 나노스에 북한의 히토류 등 광물 사업권을 약정한다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쌍방울 계열사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북한을 향한 쌍방울 측의 구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2019년 11월 쌍방울 박모 대표가 중국 선양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는데 방 전 대표가 이때 북한 관계자들에게 고가의 사치품을 건넸다고 기록된 자료를 검찰이 확보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선물 리스트에는 고가의 말 안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북한에 줄 수 없는 사치품을
우리 당국에 허가 없이 보냈을 것으로 보고 국정원에도 이 같은 정황을 통보했습니다. 방 전 대표 변호인과 쌍방울 그룹 측은 SBS 취재에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방 전 대표는 대북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대북 사업 재료로 계열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인사에게까지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저녁 6시 해운대 영화의 전당에서 개막해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올해 영화제에는 개막작인 이란 영화 바람의 향기를 비롯해 71개국 243편이 초청됐습니다. 아시아 영화 경쟁 부문인 뉴커런치 섹션에는 이정훈 감독의 괴인, 이란 감독 나데르 사이바르의 노엔드 등 10편이 경쟁을 벌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중단됐던 감독과의 대화 등 각종 대면 행사도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객석도 100% 운영됩니다. 코로나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요양병원과 시설 같은 이 감염 취약시설의 유리벽이 사라졌습니다. 어제부터 대면 접촉 면회가 재개되면서 어르신과 자녀들이 2달여 만에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62살 정재환 씨는 3년 만에 딸을 만났습니다. 얼굴 봐봐. 누구야? 누구야? 딸 가족이 호주에 사는데 그동안 코로나 탓에 왕래가 어려웠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마침 접촉 면회가 재개됐고 아버지 손을 3년 만에 잡았습니다. 제한이 다 풀려서 언제든 와서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바빠서 손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 진짜 너무 감사하죠. 서로 얼굴만 바라봤던 유리벽을 넘어 탁 트인 옥상 정원에서 가족의 온기를 느낍니다. 수야 반갑다 어머니. 여기 잠자리 살고 있어요. 어머니 건강하지? 접촉 면회 허용과 중단이 반복되다가 다시 재개되기까지 72일이 걸렸습니다. 기분이 많이 좋아요. 얼마만큼? 많이 좋아요. 많이 좋아. 면회객은 사전 예약을 거쳐 당일엔 현장에서 자가검사 키트로 음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은 면회가 일시 중단될 수 있어서 방문 직전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외부 프로그램도 재개됩니다. 4차 접종을 마친 입소자나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이상 접종자는 외출이나 외박도 가능해졌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도 PCR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요. 면회 같은 경우에도 방역 지침에 따라서 방역당국은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의 주일회 선제 검사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한미군 당국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뢰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연합 지뢰지 미사일 타격에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지뢰지 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전력의 대응 능력을 확인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의 미사일 대응 사격 중 현무 1 발이 비정상 비행으로 떨어졌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상태라고 군은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출근길입니다. 오늘 경부고속도로는 시내 구간 서초동 일대에서 양쪽으로 밀리고 있는데요. 먼저 성남 방향은 한남대교 남단수점부터 속도가 또 떨어지고 있고요. 반대 한남대교 방면은 판교 지나서 반포 쪽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구리에서는 현재 북부간선도로가 많이 답답합니다. 신내동 이전부터 원룸 쪽으로 내부 순환로 갈아타는데 거의 전 구간에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도 김포에서 들어오는 길이 시간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행주대교 시작부터 반포대교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고 있는데요. 건너편 반전봉로도 차량이 많아서 시간은 비슷하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성남에서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이 밀리는데요. 성남 가천대 지나서 찬천교까지 거의 전 구간이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출근길이었습니다. 스포츠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LG를 꺾고 5위를
차로 줄였습니다. 선두 SSG는 2위 LG의 패배로 남은 매직 넘버 1개가 지워져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4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3걸음을 남긴 기아는 1위부터 타선이 폭발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선제 2타점 2루타에 이어 최용우가 LG 선발 임찬규를 동작해 투런 홈런을 쏘아올려 잠실구장 원정 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선발 이은희가 5회까지 2점만 내주고 버티자 타선이 6회 다시 힘을 냈습니다. 박동원의 2타점 적시타, 류지혁의 1타점 중간 적시타 등으로 넉 점을 뽑아 승부를 갈랐습니다. 기아는 LG에 8대3으로 승리하고 6위 NC와 승차를 2경기 반으로 벌려 5위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2위 LG가 패하면서 어제 경기가 없던 선두 SSG는 남은 매직 넘버 1개가 자동으로 지워져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KBO 사상 최초로 정규 시즌 첫 경기부터 1위 자리를 한 번도 내주지 않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한 SSG는 오늘 잠실 두산전을 앞두고 정규 시즌 우승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3위 KT는 삼성을 7대3으로 제압하고 4위 키움과 승차를 반경기로 벌렸습니다. 황재균이 결승타 포함 3안타 3타점 맹타를 휘둘렀고 김민혁이 2안타 4타점으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7위 삼성은 5위 기아의 승리로 포스트 시즌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SBS 유병민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슈팅 3개를 날리고도 침묵했습니다. 토트넘은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손흥민은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활발하게 공격을 이끌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전반 11분 페널티 박스로 치고 들어가며 올린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는 케인을 지나쳤고 전반 25분 오른발 크로스는 케인의 몸을 스치고 말았습니다. 세 차례의 슈팅도 유효슛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전반 40분 케인의 백패스를 받아 날린 오른발 슛과 후반 2분에 기록한 슈팅 모두 골대를 살짝 벗어났고 후반 38분 빠르게 북전으로 파고들며 세센용의 크로스에 발을 받쳐놓고 이번에도 골대를 외면했습니다. 손흥민은 모처럼 6경기 만에 풀타임 활약했지만 아스날전에 이어 2경기 연속 침묵했고 토트넘은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토트넘은 1승 1무 1패로 조 2위를 유지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의 수비수 김민재는 풀타임 활약하며 조별리그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김민재는 양팀 최다인 4개의 가로채기로 아약스 공격을 막아섰고 나폴리는 6골을 몰아치는 화끈한 골잔치를 벌였습니다. 2골을 터뜨린 라스파도리를 비롯해 5명이 골고루 골맛을 보며 6대1로 승리해 조 선두를 지켰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남자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22명이 지명을 받아 프로의 꿈을 이뤘습니다. 이다대 신호진 선수가 전체 1순위의 영광을 누리며 OK금융그룹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확실히 쌀쌀함이 더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18도로 어제 낮보다 5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현재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영동 지역의 비구름 자리에 있는데요. 이들 지역으로 모레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첫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수량 살펴보시면요. 영동 중북부 지역에 많게는 10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50mm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4.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이나 낮게 출발하고요. 낮이 되면 대전의 기온 21도, 울산은 20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까지도 쌀쌀한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일요일엔 전국에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오늘 옷 컬러에 맞춰. 는 KBO 사상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보도의 김상희 기자입니다. 선두 자리를 넘보던 2위 LG가 기아의 발목을 잡히면서 경기 없이 휴식을 취했던 SSG가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SSG는 LG와 게임차를 4경기 차로 벌리면서 남은 3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한국 시리즈 직행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조금은 김 빠진 우승 확정이었지만 시즌 개막 이후 단 한 번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입니다. 5위 기아는 타선의 폭발과 10승을 올린 1위의 호투 속에 LG를 꺾고 6위 NC와의 격차를 2경기 반차로 벌렸습니다. 4경기를 남긴 기아는 가을 야구 매직 넘버를 2로 줄이면서 4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팀으로서 좀 중요한 경기였는데 오늘 승리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아무래도 좀 욕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3위 KT는 황재균의 3안타 3타점 활약 속에 삼성을 꺾고 5연승을 달려 4위 키움을 반경기 차로 떼어놨습니다. KT는 5경기를, 키움은 2경기를 시속 60km 구간입니다. 티켓을 향한 두 팀의 경쟁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삼성은 4연승에 실패해 신락갔던 포스트 시즌 진출 꿈이 무산됐습니다. 멀티히트를 쳤다는 게 참 기분이 좋고 사이클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끝까지 이어지고 가을 야구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야구는 1위와 2위 팀이 확정됐지만 여전히 3, 4, 5위 팀 경쟁이 진행 중인데다 이정우와 김광현 등의 의미 있는 개인 기록 도전이 남아있어 마지막까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기증품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가 오늘부터 내년 1월 말까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국립중앙박물관 이건희 컬렉션의 첫 번째 지역 특별전입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에 소개됐던 문화재들을 토대로 우리 전통미술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도자, 회화, 공예품 등 271점이 전시됩니다. 특히 국가지정 문화재인 국보와 보물 31점도 선보입니다. 맛도 2배, 양도 2배, 기쁨도 2배. 2마리를 한 마리 가격에, 한 마리도 베리 땡큐. 먹어보면 또 먹고 싶은 치킨, 호식이 간장치킨 최고 최고. 신제품 레몬크림 탕슈. 뜨거운 전에 감사드립니다. 암 수술 후 3개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유방암은 수술 후 재활이 중요하니까 어깨 운동을 따라해보세요. 위암 수술 후에도 회복을 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전립선암 수술 후 일상 속 불편함이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암, 세컨드 닥터. 맛도 2배, 양도 2배, 기쁨도 2배. 2마리를 한 마리 가격에, 한 마리도 베리 땡큐. 먹어보면 또 먹고 싶은 치킨, 호식이 간장치킨 최고 최고. 신제품 레몬크림 탕슈. 뜨거운 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어제보다 공기가 차갑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4.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18도에 머물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모레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영동 중북부에 최고 10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최고 5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과 영남 내륙에서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14.2도, 광주는 15.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과 대구는 21도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어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자의 국민 전립선 지구력. 남자란다. 아예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카드를 꺼내 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으로 관심이 집중된 외교통일위원회 감사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거취 문제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영상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으면서 파행과 속개를 거듭했습니다. 임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박진 외교부 장관 회의 출석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진 장관에 대한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외교장관을 상대를 못하시겠다면 차관에게 질의하세요. 다수 의석을 점유했다고 뭐 나가라고 윽박 지르고 말이지. 야당은 박 장관이 외교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은 순방 성과를 깎아내리는 정치 공세라고 맞받으면서 회의는 시작 30분 만에 파행했습니다. 회의는 오후 가까스로 속개했지만 이내 순방 논란의 핵심이 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영상을 국감장에서 재생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면서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간사간에 협의해서 지금 협의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시작한 두 질의에서는 한미 관계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의 제일 원인이 외교에 있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대통령의 사과와 박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공세를 폈고, 여당은 이번 사태를 외교 참사가 아닌 정치 참사라고 규정하면서 왜곡된 보도로 한미 관계를 어렵게 한 MBC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네, 국정감사 첫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여야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둘러싼 증인 목록을 놓고 다시 한번 충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정부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놓고 공방을 이어온 여야는 교육부 국정감사 첫날에도 증인 채택 문제로 시작부터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민대 총장 등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데 대해 비판했고, 민주당은 증인들의 불출석 통보를 질타하며 동행명령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국정감사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적 행위이며, 그게 어떻게 국가 회피용 출장 아니겠습니까? 동행명령장 발부를 비롯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증인 소환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야 한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선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이 이 법의 초안이 미국 상원에서 공개된 지난 7월 이창명 장관이 휴가였던 점 등을 언급하며 정부 대응을 질타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 정부라고 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발언을 놓고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발언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자 민주당 김교훈 의원은 발언을 통제하지 말라며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의 중재로 상황이 정리되기 전까지 두 의원은 설전을 벌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선 행보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부딪히면서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장은 법사위 국정감사장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보도에 장국영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사회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을 정치 탄압이라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반격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감사원 앞에서 의원들의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의원총회에서도 표적 감사라고 비판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 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 정치에 나선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재일 감사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면서 당시 국방위 회의록을 공개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시에 정치적 중립을 저버린 감사원의 폭주가 국면 전환을 위해 도를 넘은 것이자 이를 용인한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를 거부하며 무례하다고 말한 데 대해 정말 이 사건에 문제가 많구나 생각했다. 왜 과민반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서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씀이지 대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이 조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봐야 하는 것이고 원래 공권력 행사에 당하는 사람은 다 불쾌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연히 조사해야 하고 피의자 취급해야 한다고까지 말한 게 있더라고 한 발언을 되돌려주면서 조사의 성역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침 회의 발언 대다수를 이 사안에 쏟으며 유족의 무례한 일이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야의 대치는 법사위 국정감사장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회의장 피켓을 놓고 맞붙은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이를 모두 거두고 나서야 개의 1시간 만에 회의를 간신히 속개했습니다. 여야의 충돌은 다음 주 화요일 감사원 국감에서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은 상임위 5곳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감사가 진행됩니다. 기재위에서는 조세제도와 재정 건전성, 행안위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중립성, 그리고 복지위에서는 방역정책, 문체위에서는 청와대 활용 방안, 그리고 환노위에서는 이른바 노란 공투법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심야 택시난 해결책의 핵심은 규제를 풀고 호출료를 올려서 밤에 일할 택시 기사들을 늘리는 데 있습니다. 기본 요금에 호출료를 더하면 사실상 10,000원이 넘어가는데요. 승객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젠 좀 택시가 잘 잡힐까요? 박상일 기자가 수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후 수입이 줄자 자연스레 운전대를 놓은 택시 기사들.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법인 택시는 30% 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거의 안 잡혀서 막 30분 동안 기다리기도 하고 아니면 가까운 거리가 걸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아니 그냥 집 근처에서 누르는 게 더 낫겠다 싶을 때가 많아요. 뭐 따릉이나 뭐 그런 교통수단 있으면 이용을 하는데 못하면은 이제 집에 계신 부모님 여쭤보거나 그냥 걸어가는 것 같아요. 정부가 택시 기사들이 돌아오게끔 3,000원 이내인 심야 호출료 상한선을 5,000원까지 올립니다. 단 호출료를 받으면 강제 배차하거나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승차 거부를 막기로 했습니다. 택시기사 아르바이트 계약을 허용하고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택시 부제도 50년 만에 해제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서울의 심야 택시 3,000대가 늘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민들 반응은 떨떠름합니다. 인상이 돼서 잘 잡히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현상 유지된다면 그냥 소비자들의 그냥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저는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경우 기본요금 인상이 예정된 내년 2월부터 심야 택시를 부르면 기본거리만 가도 11,000원을 내야 합니다. 보통 택시를 탔는데 만약에 비용이 많이 오르게 되면 심야버스도 알아보게 될 것 같아요. 정부는 보완책으로 타다 같은 플랫폼 운송 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도 연말에 한시적으로 거점별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고 심야버스를 증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네, 이번 택시 대책에는 호출료 인상이나 택시 부제 해제 같은 즉시 시행 대책도 있지만 신형 운송 서비스 도입 방안도 담겼습니다. 2년 전 사실상 막혔던 타다 같은 서비스의 부활이 추진되고 타다와 마찬가지로 택시업계 반발에 부딪혔던 콜버스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성승환 기자입니다. 2020년 3월 국회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으로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업체들은 수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야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타다 베이직의 사업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 만에 정부가 다시 규제 일부를 풀기로 했습니다. 심야 택시 부족을 근본적으로 풀려면 택시와 다른 운송 서비스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기여금을 줄여 신규 진출 부담을 줄이고 중형 택시에서 대형 승합 택시로의 전환 요건도 폐지해 타다 같은 대형 승합 운송 서비스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정규 노선이 아닌 승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호출형 심야버스 도입도 추진합니다. 과거 서울 강남권 등에서 운영됐다 택시업계 반발로 중단된 홀버스를 되살리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 호출형 심야버스를 제도화해 서울, 종로, 여의도 등에서 운행할 방침입니다. 기존의 택시를 넘어서는 빅택시 또는 택시랑 연결되면서도 새로운 서비스 형태, 새롭게 제시되는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타다의 부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심야 택시 공급이 늘면 기여금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해 신규 사업자들이 위험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심야 택시난에 한 발 물러선 택시업계가 규제 완화에 다시 반발할 가능성이 큰 부담입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네,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으로 전기차 강자로 부상한 현대자동차 그룹이 직격탄을 맞을 거라는 예측이 나왔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현대차와 기아의 9월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김종혁 기자입니다. 9월 한 달간 미국에서 팔린 아이오닉5는 1,306대, 8월보다 14% 줄었습니다. 기아 EV6도 8월과 비교해 22%나 감소했습니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 약 1,000만 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한 달간 미국 내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량이 지난해 9월보다 각각 11%와 6%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IRA 시행 시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오닉5와 EV6는 전량 국내에서 생산한 뒤 수출되는 전기차로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IRA는 지난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 후 공포해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산업부와 외교부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미국의 IRA 관련 대책을 촉구해왔지만 아직까지는 돌파구를 찾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더군다나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IRA를 주요 입법 성과로 널리 홍보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타격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예 조항이나 아니면 특례 조항을 당장 두기는 어려울 것 같고 빨라도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유예 정도를 받는다면 가장 효과적인 결과가 아닌가.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IRA 공개 후 정부가 약 2주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에서 우리가 앞서 있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혁입니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에서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 4명이 모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는 뉴저지주의 앤디 김, 워싱턴주의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캘리포니아주의 영 김과 미셸 박스틸 의원이 모두 무난하게 당선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연방 하원의 경우에 공화당이 다수 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럴 경우에 한미 관계의 현안도 의회에서 화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안에 논의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입대 시기가 다가온 방탄소년단 BTS에 대한 병역 특례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가 군대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BTS의 맏형치는 1992년 12월생입니다. 올해 말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한 상태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내년 초에 입영 통보를 받게 된다. 진을 시작으로 BTS 멤버들의 입대 시기가 줄줄이 다가오면서 병역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BTS 멤버들이 입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위 선양과는 별개로 병역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금년 내에 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들 하십니다. 장관님, 이 개정안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병역 근무 이행에 대한 어떤 공정성, 형평성 차원에서 BTS 멤버들도 복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BTS가 군대에 가는 게 인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여론조사에 대해서 국민의 뜻이 광배 5구역 캠 재건축. 현재 시대에 BTS와 같은 국민 예술인에게 병역 퀴즈를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여러 번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되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런 의심이 장외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3만 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받은 사람은 모두 13,588명을 정말 같은 시간대보다 나은 수준에 들어서 국내에 소식가 있습니다. 대상을 열고가 끝나자 검사 건수가 다시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정까지 추가된 국내의 의료 건수를 발표될 상태 기대하는 3만 명대 중반에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또 장애인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접촉 연회가 허용됐습니다. 사이를 가로막았던 유리벽은 사라지고 가족들은 오랜만에 쉽게 맞잡으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현장에 차승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3대가 총출동했습니다. 호주에 사는 딸은 10년 만에 보는 아버지 얼굴이 애틋하기만 합니다. 아내는 혹여 남편이 딸의 이름을 잊었을까 자꾸만 확인합니다. 막혀버렸네. 겨우 만나게 됐지만 딸고는 다시 호주로 돌아가야 하는 둘째 손자는 급기야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립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장애인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수준액을 다시 보여주면서 눈물의 가속 작동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여름 제1행에 지난 7월 25일 접촉면회를 시속 60km 구간입니다. 네네. 먼저 사전 예약을 바다 진단 키트로 코로나19 온도계를 확인해야 한다. 시설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실제 외래진을 받을 때만 사용되는 보호자의 외출과 외박도 백신 4차 접종을 만기용으로 확대됐고 외부 검사 접촉 프로그램도 다시 진행됐습니다. 시속 60km 구간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면회가 금지되거나 다시 비대면 전환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올겨울 대유행이 나타날 거란 전망에 입소자 가족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연합뉴스 TV 아따, 참네. 영화 공격 선배들이 본질 폭격 훈련을 한 데 이은 추가 내용입니다. 자세한 소식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네, 한국 소방부는 어제 강박기연합 부대님과의
상인은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외환 위기까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어제 경북 구미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9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고 현재는 잔불 정리 중입니다. 현재까지 초기 진화에 나섰던 소방대원 3명이 경미한 화산 기증 것 외에는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과 대전은 13도, 춘천은 1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출근길이 꽤 쌀쌀하겠습니다. 강원도 산지에는 첫눈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시간 걸렸네요. 1시간 걸린다 하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 어떤 기사를 클릭하셨습니까? 클릭 시작합니다. 네, 저게 무슨 사진일까요? 예, 고등학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동아시아 국선부가요,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 만화 작품이 부천 국제 만화 축제에서 전시돼서 논란이 큰 것과 관련해서 만화 영상 친구원이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연관 보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동한 것, 인사주의에 지극히 어긋난다고 밝힌 겁니다. 앞서서 그 사진이 그 예인데요. 지난달 17일에 열린 부천 국제 만화 축제에서 경력을 수한 작품입니다. 이 제목이요, 윤석 열차예요. 이 만화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열차에 김건희 여사가 뒤에 태워진 뒤에 칼을 든 검사들이 탑승한 모습들을 담아서 논란이 불었고 정부가 엄중 공고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박근혜 박수홍씨 어제 보도 많이 나왔죠. 친형의 횡령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아버지에게 폭언과 폭행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수홍씨가 어제 오전 10시에 행정사무를 맡고 있는 친형과 대리 조사를 위해서 서울 서구지검에 출석했다가 참고인 신분으로 온 아버지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박수홍씨는 폭행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수홍씨는 어떻게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면서 호흡 곤란 기술을 보여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박수홍씨의 전문 대리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후보에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경찰에 말했습니다. 앞서 박수홍씨는 수십 년간 자신의 출연진을 성공한 점으로 친형을 고소했고 친형 박수홍씨는 지난달 13일에 구속된다 했습니다. 네, 지난 1일 새벽 2시 반쯤이네요. 자, 지난 분들이 그리고 있는데요. 예, 구미에서 화재가 난 상황입니다. 예, 구미 화재 소식은요,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분들 여기서 마무리하죠. 검찰이 조국권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현대 교수의 일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허리디스크 등을 호소해온 정경 교수는 지난 8월 성추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 결정을 받아